주말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판 또 대선판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 오세훈도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이정현도 출마 선언을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아마 14일, 15일 이렇게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아마 더 이 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도 철회하는 사람들,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하면서 1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부담이고, 사실은 이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고 의미 없는 지지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명분을 보고 아마 철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이 불출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세훈이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찬반, 이 오세훈의 참모들이 출마하는 것이 낫다, 출마를 접어야 한다, 나뉘었습니다. 결국 오세훈이 불출마하는 쪽으로 내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접는 모양새였습니다. 4강으로 그래도 4강에 들지 않겠느냐라고 봤던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오세훈에게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뜻을 잇겠다, 함께 하자, 이런 식입니다. 오세훈이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 한쪽으로 강성 지지층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 노선을 좀 바꿔야 한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 노선을 바꿔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노선을 좀 바꾸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세훈의 불출마로 인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이 누가 혜택을 얻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세훈은 노선을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소위 강성 지지층에서 외연 확장으로, 저는 노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강성 지지층, 극우, 극보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통 보수 또 좀 극단적인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나름 이 정국을 풀어나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극단적인 주장으로도 이 정국을 뚫고 나가는 그런 또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선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정치는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무슨 보수고 우파고 다 떠나서 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선거는 그렇습니다. 무슨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제 송은재TV의 많은 이 시청자분들 댓글을 통해서도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가 이겼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는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겨야 한다. 이재명 아니라도 선거에서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선, 그러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더 냉정하게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좀 자세를 바꾸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정말 미치도록 못 견디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도 좋다, 꼭 필요했다, 계몽령도 좋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 제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면 이걸 받아들일 판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지, 계몽령의 효과도 있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도 지킬 수 있고 비상계엄이 옳은 것도 될 수 있고 탄핵 반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지면 무슨 의미가 없습니다. 되돌아보시면 선거에서 진 사람은 그냥 소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오세훈의 불출마로 누가 가장 도움을 받느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을 지지한, 오세훈은 강한 팬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세훈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이냐? 다른 후보로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최종 후보로 변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송은재TV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누구나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먼저 가지도 않겠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송재TV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 후보자들이 꼭 이기기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한 명의 후보가 선정이 됐을 때, 반 이재명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이 됐을 때 모두 그동안에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를 내려놓고 모두 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 자세만 되어 있다면, 변화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저는 위대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세훈의 지지자들도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기 전에 어느 단계를 거칠 것이냐? 뭐 누가 봐도 안철수와 한동훈이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경원이 최근 들어서 좀 강성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폭이 좀 좁아졌기 때문에 이 경쟁에 있어서는 오세훈의 덕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친하기로는 홍준표가 친한데 홍준표, 김문수 쪽보다는 그래도 안철수, 한동훈 쪽이 좀 더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특히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지금 4강이 불투명했습니다. 안철수가 4강에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4강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세훈은 왜 불출마를 했느냐?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뭐 거의 굉장히 많습니다. 오세훈의 이 참모들, 이 많은 참모들이 경론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오세훈은 왜 불출마를 했느냐? 참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에게 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태균 때문입니다. 명태균이 며칠 전에 이제 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일주일은 참겠다라고 했는데 명태균은 지금 민주당과 완전히 짬짬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무엇이 터져 나올지 또 무슨 녹취록, 증거가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좀 빠졌습니다. 이 명태균이 가장 결정타였다. 그 이외에 이제 한덕수 이야기도 하고 이 서울의 이 토지거래 허가제 그 번복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역시 명태균이었다. 명태균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가지고 오세훈의 지지율도 상당히 하락세였다. 그렇다면 명태균의 발목이 잡혀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홍준표도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거리입니다. 출마 선언을 유심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보고 제 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격점은 됩니다.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홍준표도 출마 선언을 합격점으로 잘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평가를 제가 유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토론회를 거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잘하고 있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 일단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일단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선이 어느 쪽이다, 지금 내가 지지를 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지금 이 경선 구도에서. 여러분들과 그걸 공유하면서 그때부터 평가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잘하고 누가 잘 못한다. 누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모아가면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는 그 과정을 추적해 가겠다, 추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훈의 불출마로 경선 구도가 급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더 급변해도 괜찮습니다. 더 난리가 나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오세훈보다 훨씬 더 큰 변수는 역시 한덕수입니다. 한덕수가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출마를 한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안, 그걸 남겨둔 셈입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직접 나서서 한덕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란 동조 한덕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를 어떻게 물어뜯을 것인가? 이재명이 가장 한덕수가 두려운 것은 한덕수가 직접 출마하는 것도 두렵고 이 한덕수를 매개로 해서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급변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또 이 경쟁력을 갖추는데도 한덕수 효과입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을 불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런 대목에서 한덕수를 때리지도 못합니다.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직접 하기 전까지는 때릴 방안도 없는 겁니다. 잘못 때리면 한덕수를 더 키워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현을 비롯해서 몇 명이 더 이 철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철회를 하는 것이 좀 냉정하지만 바람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 지지층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뭐 비상계엄이나 탄핵을 제외하고 본다면 박빙의 승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토대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좋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박빙의 승부로 가져갈 수 있느냐, 누가 이재명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느냐, 이렇게 판을 흔들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또 동원해서 이재명을 완전히 제압하는 이런 방법을 순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4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강 이 경쟁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 홍준표 이렇게 4강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김문수와 홍준표, 한동훈과 안철수 이렇게 뭐 친윤, 뭐 비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으로입니다. 그냥 뭐 어떤 정치적 구상이죠. 구도죠. 앞으로 50여일 동안 이런 식으로 가면 박빙의 승부에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 그림은 섭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여러분들과 말 그대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모두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시원하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는지를 냉정하게 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일직선상에 놓고 모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